인적 드문 사진 명소를 찾아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는 나홀로 출사 여행 함께합니다.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줘. 트로트계 찐불리 가수 이도진 씨와 함께 할게요. 오창에서 블루베리로 달콤한 희망을 꿈꾸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훈련하면 혜진 씨는 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뭐 유격, 혹한기 뭐 이런 거 떠오를 수도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그제 제천과 보은 등지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훈련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 코로나19 환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이 펼쳐졌다고 해요. 네, 학교 코로나19 환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은요, 개학 후 각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 의심이나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위한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학교로 돌아갈 테고 또 뭐 겨울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행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훈련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모의 훈련을 한다는 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제 코로나19로 꾹꾹 닫아뒀던 우리 사회 곳곳의 문들을 안전하게 여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어제도 아침에 추웠고 오늘도 네, 아침에 추워요. 추워가지고 이게 뭐 꽃샘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어떻게 날씨가 좀 계속 좀 추울까요? 어떻습니까? 네, 4월 봄 날씨가 맞나 싶은데요.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요. 주말부터는 꽤 따뜻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렇군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네, 봄바람이 참 매섭죠.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아침과 낮에도 차고 건조한 바람은 계속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대기도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은 좀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아침 공기는 꽤 차갑습니다. 제천이 1도, 음성은 5도, 진천은 6도 가리키고 있고요. 증평은 3도, 괴산과 보은 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부터는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오르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계속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대부분 지역이 13도에서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빗방울이 곳에 따라서 떨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서 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좋은데요. 다만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받거나 결제하려고 신용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우리 지역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찬호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활력남, 혼자서도 잘 노는 남자, 일명 네네. 혼남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홀로 즐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네. 코로나19 전에도 혼자 사회적 쭉 굉장히 혼자 거리 많이 두면서 오나요? 예, 예. 혼자 사회적 거리두기 맞습니다. 하셨었잖아요. 어쨌든 요즘은 뭐 혼자 즐기는 방법들 저는 이제 최근에 제일 유행했던 거 뭐 달고나 커피 이런 거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집에서 좀 혼자 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럼 쉽지 혼자 않아요. 놀기의 달인이라는 우리 박찬홍 예. 리포터한테 어떻게 하면 좀 혼자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 이렇게 휴대폰이나 아. 사진기를 들고 오. 나홀로 출사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군요. 출사여행. 출사여행이면 보통 이게 그래도 사진을 좀 잘 찍는 분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진에 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가시는 건데 오늘 혜서 씨는 뭐 거의 그 피사체로 출사여행 때 데려가야 될 분으로 그러니까 좀 하늘하늘하게 입고 아니 저도 나오셨는데 찍는 거 좋아해요.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이런 거는 좀 사진 잘 찍는 분들이 또 가는 그러니까요. 거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나홀로랑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인적 드문 곳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충주 달래강인데요. 이곳에서 출사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떨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굽이굽이 흐르는 충주 달래강 주변에 멋진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홀로 출사 여행, 충주 달래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이곳은 충주 달래강 뚝방길. 이곳을 찾은 이분, 꽃사진 찍으러 오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출사 여행에 나선 이광주 사진작가입니다. 유채꽃을 찍고 있는 이광주 사진작가. 요즘 혼자서 출사 여행을 자주 떠난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데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곳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습지인데 이 충주 달래강을 소재로 해서 이 강가를 다니면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충주 달래강은 속리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123km를 흘러와 충주시를 품에 안고 감돌다가 남한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수달이 많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강이죠.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다양한 사진 장비를 챙기고요. 신발까지 갈아 신습니다. 여기가 약간 습한 데가 많아가지고 장화를 갈아 신어야 되겠어요. 멋진 사진은 발품이 우선입니다. 좋은 풍경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니까요. 달래강 주변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개발이 덜 된 곳이 많아 멋진 사진을 찍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마치 원시림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낚시꾼들이 많지 않구나. 이곳이 바로 충주 달래강 첫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삼각대를 설치한 후 사진기를 고정시켜 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초점을 맞추며 이리저리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근사한 풍경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이 연못이 조성되었어요.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돌아서 나가는데 이곳이 낚시터인데 여기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버들가지가 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특히 아침에는 이 일출과 더불어서 하면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뚝방길에서 내려오면 달래강 지류를 만날 수 있고요.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일출 포인트. 아침 일찍 이곳을 찾으면 근사한 일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 보이는 산 위에 솟는 해의 웅장함, 그리고 일출을 품은 달래강 물빛이 한폭 풍경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림 같은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보세요. 여기 버드나무가 반영이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느낌이 나요. 아침에.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 마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게 올라옵니다. 아침에 오면 좋은 곳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림 같은 곳이네요. 달래강 지류 곳곳에는 이처럼 숨겨진 비경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정글 숲속을 걷는 것처럼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또 다른 사진 포인트를 찾아갔는데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게 상당히 정글이죠. 아주 예쁜 정글이죠. 딱 눈에 익어가지고 정글은 위험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안전히 힐링이 돼 여기로 오면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 정글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 단월강의 아름다움이 보이네. 저기 계명산과 이 대림산 사이에 일출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명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충주 달래강 두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야가 좀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망원보다는 광각형으로 넓게 찍는 형으로 나오고 특히 또 저기 버드나무를 찍을 때는 또 망원으로 당겨서 한 카트 찍어줘도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달래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네요. 하늘과 달래강
그리고 산과 나무가 빚어낸 멋진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봅니다.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는 나홀로 출사여행.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번 가지요. 뭐 꽃 사진을 좀 찍으러 가자고요. 우리 야생화 싹 올라오는데 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탁 마이크로로 하나 딱 찍고서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달래강 주변에 위치한 달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아예 안 계시나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잡수시라고 여기 저기. 아이고 뭘 또.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여행 세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야생화가 곳곳에 피어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이곳은 그 야생화가 종류도 많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난 곳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많이 있어서 내가 자주 들려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야생화를 찍을 수 있어서 내가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주인이 개인적으로 야생화를 키우는 공간인데요. 충주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한 곳이랍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금낭화를 담아봅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금낭화라는데요. 정말 예쁜 꽃이죠? 그런데 꽃사진 찍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꽃사진은 작은 것을 앵글에 잡다 보니까 삼각대와 또 가까이서 찍으려면은 그 망원형이면서 마이크로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꽃을 내 앞에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마이크로형인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형 렌즈를 이용한 야생화 사진을 찍습니다. 동강 할매꽃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화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주는데요. 각각의 꽃들이 가진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아름다움이 작품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이 같은 사진들 덕분에 1년 내내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야생화를 가꾼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주팔봉이구나.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여행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이곳은 수주팔봉입니다. 충주에서 아름답게 봉우리가 8개라 해서 수주팔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참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여기 어제 꽃이 이제 엄청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피어가지고 하면 이제 수주팔봉은 워낙에 풍광이 좋은 곳이라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근사한 작품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수주팔봉 출렁다리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물론 출렁다리 위에 서면 더욱 멋진 비경을 품에 안을 수 있는데요. 사람 아름다우네. 이 수주팔봉에는 이 수주 마을을 중심으로 아주 일몰이 아름답습니다. 해 넘어가는데 이 마을이 붉게 물드는 광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이. 출렁다리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멋진 작품 사진을 찍어봅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는 일몰 무렵의 야경은 이렇게 근사하답니다. 황홀하기까지 하네요. 사계절 언제라도 근사한 작품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충주 수주팔봉입니다. 됐어. 충주 달래강 따라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정말 떠나볼 만하죠? 욕심내지 말고 조금 우리 사회적 거리로 2m 이상 떨어진다라니까 떨어지면서 서서히 슬로 또 내 스스로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마음 편안히 자연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요즘, 사진기 들고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어떠신가요?
멋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근사한 작품 사진도 없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날들도 금방 지나가겠죠? 네, 네. 멋진 풍경의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봤던 네. 나홀로 출사 여행. 근데 진짜 나홀로네요. 저는 저기 이광주 사진 작가랑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예. 찬용 씨는 목소리만 나오고 예. 이광주 사진 작가 혼자 정말 사회적으로 완전한 나홀로.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이게 지금 나홀로 출사 여행이잖아요. 네네. 아 진짜 혼자 그렇기 때문에 다녀오셨구나. 혼자 다녀오시라고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출연했고요. 네네. 네. 근데 이광주 사진 작가는 저랑 예전에도 한번 함께 했는데 네네. 정말 발품을 팔아서 멋진 사진을 담는 사진 작가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충주 달래강이 이렇게 예쁜 곳인 줄 예쁘죠? 처음 알았어요. 네네. 정말 뭐 꽃이면 꽃, 일출이면 일출, 일몰 사진까지 진짜 아름다운 그야말로 풍경을 담을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충주 달래강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 잘 찾아보면 인적 드문 출사 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가 한창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 홀로 떠나서 출사 여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충주 달래강으로 나홀로 출사 여행 다녀왔습니다. 박찬 리포터는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신나는 라이브 가는 아침.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줘! 자, 네. 오늘 박찬홍 리포터가 말이죠. 사실은 약간은 트로트 가수처럼 멋지게 입고 나와서 약간 헷갈렸는데 진짜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가수 이도지 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한 나의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야.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첫 곡을 보통 이제 막 신나게 어떤 분들이 이제 섹시퀸 막 거의 막 꿀렁꿀렁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촉촉한 봄 감성을 쫙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하게 좀 밀어붙여주신 맞아요. 우리 또 최진희 선생님의 명곡을 사랑의 들어봤습니다. 미로. 예. 네. 자, 활력 넘치는 아침 라이브 그리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라이브 채팅까지 하는 트로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채팅방 참여로 채워집니다. 아래 참여 방법 입자 함께해 주시고요. 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셔준 남자 트로트계 찐불리 가수 이도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엔 트로조에 드디어 지니지니 이도진이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쫙쫙 봄 감성을 전해주는데 갑자기 지니지니 귀엽게 하시니까. 네. 예. 자, 이 어떤 남자인지 우리 박채연 리포터가 멋지게 소개해 예, 주시겠습니다. 찬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트로트를 틀어줘! 틀어줘! 오늘 초대 손님은 가수 이도진입니다. 예. 인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도진은 IMF로 인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병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건 세 명의 누나 그리고 TV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누나들이 모아준 돈으로 1년 동안 보컬 학원을 다닌 후 2010년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컬 실력에 비해 준비되지 않은 댄스가 고민이었던 그는 솔로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조카의 심장병 그리고 발라드 앨범의 실패로 인해 또다시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트로트! 2019년 한방이야라는 앨범을 발매한 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 김준수 도플갱어로 화제를 모은 후 매력적인 음색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자신의 진가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가시밭길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꽃길 앞에 선 그는 바로 김준수 도플갱어 트로트계 찌블리 가수 이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와. 쭉 훑어주니까 시원하네요. 맞아요. 예. 저도 예전 2010년 때부터 쫙 지금 나온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와, 참 오래됐다.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 네. 예.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홍블리가 멋지게 소식해 주신 예. 우리 찐블리. 사실 저기 오늘 저희 분장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오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안 오는데 네. 이분 때문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 왜 오냐 했더니 미스트롯에 나온 걸 봐서 미스터 트롯. 예, 미스트롯이 아니죠. 미스터트롯에 나온 걸 네네. 봐서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미스터트롯에 나오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채팅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죠. 제가 2010년에 원래는 아이돌 레드애플로 레드애플. 데뷔해서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요. 저 그거 알아요. 심지어 제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가수라고 말을 못할 때도 있었고 트로트를 전향하고 나서 또 트로트 가수라고 말을 많이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이 미스터 트롯이 나오기 전에만 해도 트로트를 하면 좀 뭔가 좀 그쵸, 안, 아직까지도. 좀 이미지가 좀 뭔가 좀 안 좋아 보이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랬었는데 하기 쉽지 편견이 않습니다. 약간 있었죠. 편견이 네. 좀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면은 제가 레드애플 시절인가요? 아, 이게 이건 영탁 미스터 트롯 씨랑, 미스터 네. 트롯 출연했을 군요. 때인데요. 네네. 제가 네네. 미스터 트롯 출연하고 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제야 제가 가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막 이렇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그냥 알아드리고 스튜디오에 안 오던 분장 선생님이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사실 첫 등장부터 이제 화제가 됐어요. 김준수 씨 닮은 거로. 근데 네. 이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아요. 외모부터 되게 비슷하세요. 제가 목소리도 이제- 그러세요, 진짜. 목소리도. 말씀하시는 22살 때 아이돌 데뷔할 때부터 네. 방송가에 뜨겁게 쟤 어디서 많이 봤지? 얼굴도 비슷한데 목소리도 비슷해 막 이렇게 많이 있다가 네. 10년 만에 저도 처음 만나 뵙게 된 거예요. 미스터 아니, 트롯이라는 진짜 프로그램에서 비슷해요. 처음 뵀는데 이 준수 형님이랑 만나지 않게 하려고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옆에 작가님이 붙어서 안대까지 씌우고 세상에. 준수 형도 화장실 갈 때 안 마주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계속. 보고 저렇게 얼음이 되셨구나, 진짜. 그쵸. 깜짝 근데 놀라서. 둘이 딱 그 녹화 시작 딱 들어가자마자 서로 놀란 거예요. 어머. 제 목소리 듣고 놀래시고 저도 실제로 나온 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리얼한 리액션을 따기 위해서 꽁꽁 3개월 방송사에서 동안 노력을 숨겨놨었죠. 했군요. 네. 예. 그렇군요. 아니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내 동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도플갱어끼리 만나면 네. 둘 중에 하나 뭐 죽는다는 얘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 있죠. 그래서 무대에서
딱 무대 쓰잖아요. 네. 아, 내가 죽겠구나. 설마 선배님이 죽진 않겠지.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했는데 그때 제가 확실히 죽었어요. 왜냐면요.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요. 정말로 이게 사람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막 출연자들도 놀래고 네. 제작진분들도 아니, 이 그림을 다른 원했던 사람도 거죠. 아니고 김준수 씨 그러니까요. 외모에 목소리까지 닮을 수는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예. 안 그래도 화제가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준수 씨와는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좀 방송 이후로도 친하게 미스터 지내시는 트롯, 예.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참 얻게 된 좋은 형을 찾았어요. 그래서 잘 형이 됐네. 거의 이제 원래 쌍둥이거든요, 준수 형님이. 네, 쌍둥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세형제, 네, 세형제 하자, 우리 세형제 하자 해가지고 형이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어머나. 도진아 뭐하냐? 이러면은 뭐 형 저 집이야 이러면 볼링 치러 나와 이러면 어머나. 같이 볼링 치고 나도 볼링 치자. 형도 술을 안 먹고 저도 술을 안 먹어서 저도 잘 안 마셔요. 커피 먹고 나 커피 끼지 마시는데. 마세요. 볼링 치고 그리고 이제 사우나 좀 오. 좋아하셔서 우리 사우나도 매일 하러 사우나 가고 좋아하죠. 예. 아니, 거의 이러면은 너무 닮아서 김준수 씨가 시간이 안 될 때 행사 같이 가면 그대로 그냥 도플갱어 돼가지고 될 것 같은데. 가끔 그거 하려고요. 네. 준수 형님이 뮤지컬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네.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라도 한번 그럼 한번 똑같은지 노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노래? 그럴까요, 진짜? 준비는 안 했지만 한번 모창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침 9시에 저희가 별걸 다 시킵니다. 모창을. 그럼 지금 하시는 건 이제 김준수 씨 모창인 거죠? 그렇죠. 이도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준수 김준수 씨가 선배님처럼. 시간이 안 됐을 그쵸? 때 이제 되는 그 그러면 노래? 네.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닿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이는 말, 널 사랑해. 오, 김준수, 이도진. 헷갈린다, 헷갈려.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사랑의 미로 부르실 때도 김준수 씨의 목소리가 쫙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조금씩. 표정까지도 약간 진짜 거기 나오는 게 있네요. 그니까요. 가끔 형이랑 둘이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헷갈리겠다. 누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늘 둘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그 문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아, 사강님께서 트로트 아이돌 이도진, 아이돌. 끼도진, 흥도진의 다양한 매력 방출 기대합니다. 아. 하셨고요. 진짜 끼도진이세요. 우리 박소영님께서는 트로트계의 샛별 도진님 매력살 발산 한가득 뿜어내고 오세요 하시면서 끼도진, 흥도진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 끼도진, 흥도진이 팬들의 그 응원 문구인가요 혹시? 제가 늘 이제 어디든 나오면 네. 막 발산을 그냥 막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끼가 많다. 흥이 많다. 이래서 이제 매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찐불리네요. 네, 그리고 삼행시 우와, 빼놓을 수가 만세 없죠. 오늘도 있어요. 저희가 운 띄워드릴게요. 읽어주세요. 9862님이세요. 이런 당신 대체 왜 어째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진, 진심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늘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미용님께서도 찐불리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라고. 우리 팬들이 찐불리라고 불리나 보죠. 또 찐불리. 네.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샤키김님, 네. 샤키김님. 샤키킴. 어, 네. 명품 보이스 아침부터 품격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무명 어떻게 보면 아이돌 할 때부터 좀 네네. 많이 관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못 가져서 무명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그 팬클럽 명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좋다. 그게 이제 찐불리, 찐불리. 도진 러블리를 줄여서 찐불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오늘 저기 찐불리들이 채팅창을 폭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 네. 10년 만에 처음이라 저도 감회가 좀 저희도 기분 좋은데 네. 이렇게 끼가 넘치고 흥이 넘치는 도진 씨인데 아까 뭐 학창 시절은 참 힘들게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서 IMF 때. 네, 저희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이 사업이 이제 좀 안 되고 나서 네. 저희가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이고. 네. 그래서 무허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예 그 허가가 없는 집터에서 네네네. 살게 가족들이 됐었는데, 다. 네, 가족들이 다 살게 됐었는데 아버지가 점점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점점점 발걸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질질질질 끌기 아이고, 시작한 거예요. 건강이 그러면.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님 네, 아버님 제 모습이 옆에 있는 나오고 저인데요.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생기셨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파킨슨씨 병이라고 뇌가 계속 수축돼서 예. 이제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아이고, 고2 때, 귀엽습니다. 중2 때부터 예.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는 학교 끝나고 아빠를 챙기러 막 갈 수밖에 진짜요? 없는 아이고. 학창 시절이 있었었죠.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뭐 게임 좀 하러 가자, 뭐 맛있는 예, 떡볶이 좀 먹고 그럴 가자 할 텐데. 때마다 늘 말은 못하고 예. 나 집에 일이 있다 하고 막 가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었는데요. 한 고2 때부터 이제 아버지 대소변을 못해서 기저귀를 매일 갈아드리면서 한 2년간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게 되다가 예.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좀 속에 또 안고 네네. 그럴 때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가수의 꿈을 그 힘든 상황에서 이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5년간을 아버지만 옆에서 계속 간호하다가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누나들도 제가 많이 걱정됐었나 봐요. 고3인 동생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붙들고 넌 무얼 해볼래? 너 꿈이 뭐야? 이랬는데 제가 누나가 셋이나 있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누나 셋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꿈이 네, 뭐야? 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했는데 허전하잖아요. 사실 네. 아버지를 늘 병간호하다가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쵸. 나서 근데 늘 아버지 병간호할 때마다 집에서 노래를 듣는 게 늘 위로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게 유일하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누나들한테 노래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엔 고민하더라고요. 왜냐면 노래를 하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밀어줘야 될 늘, 텐데. 이런 고민들이 많다가 한 바로 그 뒤에 누나들이 10만 원씩 해서 음악학원이 그때 당시 2007년도 8년도였으니까요. 30만 원이면 충분히 한 달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야, 진짜 새 금액이어서 누나다. 누나들이 10만 원씩 모아서 그럼 지원해 줄 테니 예. 나머지 뭐 차비나 뭐 이런 것들은 너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보고 학원비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래 배워서 마침내 22살에 야. 아이돌 레드애플로 야, 데뷔. 이건 박수가 한번 진짜 우리 새 누님들이 진짜 저 누나들한테 참 네, 감사를 고맙다고 드리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도진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연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을 또 더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들이 더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 또 좀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보컬 학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년 다니고 네. 금방 어떻게 데뷔가 데뷔를, 됐어요. 네. 굉장히 끼가 진짜로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네. 저에게는 진짜 한 거의 10년 같은 시간처럼 그래요? 난 이 1년 동안 아니면 이제 못 배우구나라는 그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절박함이 네네. 있어서 난 1년만 딱 이걸 못하면 난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소문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레드애플 회사에서 세상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만나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으려는 거예요. 보통 한 7, 8년 연습생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그 계약서를 받아서 바로 도장을 찍어서 저 활동했죠. 모습은 레드애플 때 이제 제가 데뷔했던 뮤직비디오인데요. 제가 사실 1년 동안 노래만 배우다 보니까 네. 춤의 소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춤도 잘 추실 것 잘 같은데. 추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춤에 소질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춤에 대한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네. 1년 동안 아이돌 하면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난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춤 쪽으로만 스트레스를 하다 받는 보니까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돌을 회사랑 얘기를 해서 아. 노래만 하고 싶다. 그래서 발라드로 전향을 또 잠깐 했었었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레드애플을 탈퇴를 하고 네. 어우, 그거 아쉬워요. 그 뒤에 조금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그 제가 아는 히트곡이 곡이거든요. 나왔잖아요. 저 사실 그것 2012년도에 뭐 어디 가나 나오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뭐 거리에 가도 나오고 제가 뭐, 아는 노래거든요. 그쵸.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 노래. 지금들에서 왜 저기 타방송국 설탕맨 레드애플 불러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그 히트곡이 있었을 때만 해도 조금은 후회는 조금 있었지만 나온 게 그래도 너무 춤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그 노래 저도 많이 불렀어요. 아니 그렇게 탈퇴하고 나서 네. 바로 솔로 데뷔를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맞아요. 된 그래- 거죠? 좀 기간이 좀 있었었어요. 예. 뭐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1년 정도 찍기도 했고 네. 솔로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큰 누나가 저를 키웠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근데 큰 누나 둘째 아이가 태아에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에 소리가 좀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네. 대동맥, 폐동맥이 원래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야 네. 되는데 붙어 있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친구가 바로 있어요. 수술을 해야 돼서 집안 사정 때문에 아. 조카를 좀 제가 병간호를 한 2년 정도 하느라 2013년도 11월 29일 날 태어났었는데 그때 바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 예. 지아트라는 그룹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지금 저 지금 모습이군요. 나오고 있는데 아. 조카 병간호하느라 2년 정도 쉬고 나서 활동했던 그룹입니다. 이런 말씀 병간호의 아이콘처럼 진짜 우리 가족들 진짜 챙기느라고 가족들 착한 도진 씨가. 사실 제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는 첫 번째 순위는 가족이었거든요. 가족들. 그래서 아. 이제 제가 그 조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병간호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회사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저를 보고 못 잡았어요. 제 얼굴이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심이 제가 느껴지니까. 그때 딱 사장님실에 들어갔을 때 얘는 느껴졌구나. 왠지 우리를 예. 준비하던 것도 다 끝내고 못 하겠구나라는 딱 그 느낌이. 표정이었대요. 당장 내일 당장 예, 예, 집에 예. 가야 될 것 같은 표정이어서 차마 잡지 진심이 못했다고 느껴지네. 하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이제 지아트 활동도 하시고 발라드는 언제 그래서 또 발라드는 활동하신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고 원래 이제 2018년도 10월에 예. 제가 꽃신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발라드 앨범을 또 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사실 군대에서 여자친구들이 오래 기다리면 꽃신을 이렇게 선물해 준대요. 그래서 뭐 그런 기다리지 경험이 못하면 없었어요. 예. 고무신이 되고 그렇죠, 고무신. 고무신. 기다리면 맞아요. 그 고무신이다. 고무신이 꽃신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꽃신 드릴 분을 팬들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작사를 해서 멋있다.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꽃신을 노래를 이제 2018년도에 꽃신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긴 했죠. 멋있네요. 그 하나를 못해라는 곡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 12월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그 하나를 못해라는 앨범을 냈는데 진짜 그 하나를 못했어요. 하나도 뭐 한 게 없이 바로 그만두고 나서 이거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 그래서 이번에 한방이야. 그래서 한방이야로 딱 뭐 하자마자 다음에 노래 좀 도진이 다 가져. 도진이 하고 싶은 거 다요. 뭐 이런 걸로 하나 제목을. 다음에는 이도진 1등이야. 이런 걸로 한번 내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이야를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되셨어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제대로 사실 제가 일기장에 늘 이제 활동하면서 네. 늘 써오던 게 있었어요. 뭐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뭐 난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힘이 올 거야라는 글을 매번 썼는데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내가 트로트로 한번 가사를 쓸까 해서 그걸 들고 작곡가님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네. 그 한방이야 작곡가님이 윤항기 선생님, 윤복희 선생님 조카, 그러세요? 윤항기 선생님 아들님이셨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완전 모르고 음악 이제 같아요. 찾아뵀다가 곡이 다 나오고 딱 나왔는데 한방이야가 그거는 이제 한방이야 그럼 뮤직비디오. 그렇군요. 진짜 한방이 있게. 근데 한방이야는 그룹을 언젠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네네네.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응원가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네. 아이돌 그룹 했던 가수인데 트로트로 그러니까 발라드 전향하기가 거쳐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 아이돌 활동할 때 이제 아이돌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할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무대도 못 내려가고 네. 대중들이랑 만나기도 어렵고 예. 왜냐면 꽁꽁 숨겨져 있어야 되는 이미지거든요. 만들어지는 사실. 게 있죠. 그때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중들 만나고 끼를 싶고 방출하고 싶고. 그때마다 이제 매니저분들이 너는 아이돌보다 트로트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보컬 선생님도 노래 가르치면서도 얘는 되게 목소리가 창하는 애 같고 트로트 하는 애 같고 이런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들었었을 때 그때는 그냥 이제 귀담아 예. 듣지는 않았었다가 옛말에 어른 말도 정말 아른말 들어서 후회할 거 없다고 조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방이야 라고 난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히려 네. 되게 비슷한 목소리 갖고 계신 김준수 씨도 언젠가 트로트를 하실지 모르겠는 생각이 살짝 나중에 드는. 같이 하는 그러면 그것도 또 괜찮겠네요. 무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포에버님께서 삼행시 네. 보내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이름표를 찍기 위해 발걸음을 디디며 인사드려요. 도진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기억 속에
남길게요. 와. 기억 속에 와, 남겨주시기 폴리머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을님께서는 꽃길만 걸을 거예요. 지니지니 노진 와. 남기셨고요. 네, 9339님. 네. 남자 가수들은 여자 가수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도진 씨 정말 잘 부르네요. 아침부터 차분한 노래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와. 멋진 가수 되길 바랄게요. 파이팅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7068님께서도 삼행시 주셨는데 제가 한번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이토록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도,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진. 진짜로 짠 하고 나타났나요?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네네. 8867님은 오늘 처음 보셨대요. 이도진 씨 매력 뿜뿜. 처음 본 가수지만 친근감이 와. 듭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삼행시 하나 더 하나만 할까요? 더? 예. 4887님이세요. 최강동안 도진 도진 씨 씨. 하시면서 이, 이젠 시작이야. 도, 도플갱어 김준수 아니죠? 진. 진짜라 진짜 실력파 가수 이도진 쭉 승승장구 하세요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도진 씨의 꿈, 소망. 너무 놀랐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 이제 아직 더 많은 계속 이야기가 계실래요? 저희 다음 거 진행할 때 여기 가운데 의자 나들이 셋이서. 마지막에 꿈이 있다면 제가 네.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 뵙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찜블리 팬분들을 꼭 만나보고 아직 못 싶은 게 보셨군요. 네. 아, 아직 이제 10년 만에 만들어진 지 그렇겠네요. 얼마 안 예. 돼서 네. 꼭 찜블리 팬분님들을 만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열심히 가수 이도진으로 활동해서 이제는 무명 가수가 아닌 진짜 가수, 어디 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네. 꾸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얼굴은 뭐 어디 가서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이도진 씨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뭐 언젠가는 팬들 금방 만나고 싶은 저 열망도 있으니까 네. 팬클럽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목요일 코너 틀어줘. 오늘 이도진 네. 씨의 한방이야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에 두 번, 세 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한 방인 거야.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을 버티며 꿈을 꿔봐. 힘들건 너체를 돌아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버텨내야만 해. 아픈 눈물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은 한 방, 한 방, 한 방이야. 한 방인 거야. 대박, 대박, 대박이야. 대박일 거야. 인생에 두 번, 세 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니까. 한 방인 거야. 남은 건 오로지 나이야. 어제의 눈물을 잊어버려. 어두운 터널 끝에 비춰진 다시 너를 기다리잖아.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노력해야만 해. 이 노래 듣고 있는 여러분은 박차고 일어나. 인생은 한 방, 한 방, 한 방이야. 한 방인 거야. 대박, 대박, 대박이야. 대박일 거야. 인생에 두 번, 세 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니까. 소리를 질러 질러 같이 질러보자. 한 번을 위해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방송 아침엔 한방이야 우리 이도진 씨 만나봤고요. 네네. 자, 요즘 그 농촌 가면은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청년 회장님들도 다 60대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진짜 청년 농부를 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을 영화 쪽에서 전문 인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충북 오창에서 달콤한 희망을 꿈꾸는 청년 농부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블루베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앞으로는 블루베리 하면 이 청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면 또 제 이름 방윤지라는 이름 석자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고요. 청년을 넘어서서 노년을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농부 방윤지 씨를 만나봅니다. 오창읍은 청주시 북부에 있는데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유명한 오창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늘의 청년 농부가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한창 뭔가를 수확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방윤지라고 합니다. 귀농한 지는 6년 차 됐습니다. 6년 차 청년 농부 방윤지 씨를 소개합니다. 윤지 씨는 시설 재배와 노지 재배를 합쳐 1,700평의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입니다. 귀농하고서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 어느덧 6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다네요. 농사를 짓기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다는데요. 졸업을 한 다음에 상업영화에서 스텝으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농장을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크게 이루셔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윤재 씨는 군도를 비롯해 여러 영화에서 스크립터로 일했습니다. 연극 영화학을 배운 뒤 10여 년 가까이 도시 생활을 했던 윤재 씨. 처음부터 시골 생활이 순탄하진 않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1년 동안 엄청 많이 그리웠어요. 왜냐면은 문화생활도 아무래도 도시인 서울이 조금 더 많이 즐길 거리가 많고 또 교통면에서도 그땐 제가 자차가 없어가지고 뭐 시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통 문화 면에서는 도시가 좀 그립긴 했었던 것 같아요. 윤재 씨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서울 방문에 일을 정리하고 청주로 내려올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농사짓기 힘이 붙이니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요청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 면적을 작게 해다가 키워가다 보니까 혼자서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딸뿐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흔쾌히 내려가서 아빠 도와주겠다.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이긴 한데 그런 자부심보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제 사생활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별로 아쉽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농업을 하면서 저는 여자로서 뭔가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 블루베리를 농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 요청에 한달음에 귀농할 정도로 각별한 부녀 사이였지만 농사를 지으며 늘 좋을 수만은 없었다는데요. 저 이틀 키웠는데 또 큰 거야 이렇게 딴 거야 이게.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나 방금 주면서 떨어뜨렸는데 몇개? 떨어지는 거 어떡해. 너무 이거 달려있다가 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내가 그러면 박스 적게 하려고 그래. 귀농한 뒤로는 갈등도 겪었다네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 농업인 애들이 해는 게 저보다는 농법도 더 빠르고 이해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되게 티격태격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이제 얘하고는 원래 티격거립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처음에 한 1년 차에는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부러워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의견도 나누고 사이 좋은 부녀 사이였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티격태격도 하고. 윤재 씨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윤재 씨에게 제안했는데요. 푸드트럭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말에 장만한 이 푸드트럭으로 많을 때에는 하루 100만 원의 매출도 올렸다네요. 이 블루베리에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푸드트럭이라든지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하다 보니까 항상 딸내미가 힘만 들다고 이제 아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저것 많이 좀 시도를 하시려는 편이신 반면에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일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부딪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는 분야입니다. 윤지 씨가 노지 재배 중인 블루베리 밭으로 이동하는데요. 원래 블루베리는 6월에서 8월에 수확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블루베리를 수확하기 위해 농사 준비에 한창이라고 해요.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노지 블루베리에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해서요. 물 주고 있어요. 관수시설 열었거든요. 네. 밭에 설치된 관수시설을 통해 블루베리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윤지 씨는 청년 창업 후계농 대출을 통해 하우스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비를 통해 블루베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가 참 촌스럽죠? 처음에는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청년 농업인이 되었습니다. 윤지 씨는 이 청년 농업인이란 호칭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데요.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뭔가 예를 들면 뭐 신인상처럼 한때만 받을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이 젊고 좋은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윤지 씨가 푸드트럭을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코로나19와 날씨 때문에 그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하지 못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워뒀던 차를 움직입니다. 청년 농부로서 윤지 씨의 꿈은 무엇일까요? 블루베리 하면 또 제 이름 방윤지라는 이름 석자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넘어서 이제 제가 여성 농업인으로서 좀 자리 잡고 청년을 넘어서서 노년을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 씨의 꿈이 블루베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도 열심히 미래를 향해 준비합니다. 영화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된 윤지 씨에게 블루베리는 참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윤지 씨에게 블루베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블루베리란 제 인생의 이막을 열어준 그런 과일, 저에게는 뭔가 큰 반환점이 된 그런 블루베리인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를 만나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다는 방윤지 씨. 오늘도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블루베리 하면 방윤지 씨가 떠오르는 날이 올 거예요. 방윤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틀어줘 이도진 씨, 찐블리 이도진 씨 편 할 때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베스트 문자, 댓글. 베스트 네. 댓글 두 분 뽑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박소영님과 7068님이신데요. 네. 박소영님께서는 트로트계의 샛별 도진님 매력 발산 한가득 뿜어내고 오세요. 이도진, 흥도진 오늘도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에서 하나 뽑아봤고요. 이번에 네.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7068님입니다. 이분은 삼행시 보내주셨었죠. 네, 이토록 멋지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짓, 진짜로 짠 하고 나타나셨나요?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또 멋진 그런 또 잘 되실 것 실력과 같아요. 잘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요즘 도서관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장기 휴관, 임시 휴관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청주 오송도서관에서는
책 처방 우체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고민이나 걱정을 엽서에 담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이에 맞는 처방에 맞다고 할까요? 그런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해주는 그야말로 1대1 도서 추천 서비스라고 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엽서에 도서 수령을 위한 그 이름과 연락처, 뭐 이용자 이름 등을 적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 네. 책을 추천받고 싶은 상황 같은 것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적어서 이 책 처방 우체통에 넣게 되면 북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또 네. 책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뭐 집에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때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독서를 좀 진중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많은 분들도 책 접하시면서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전해드린 아침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